자, 허블 상수를 이용하면 우주의 나이와 크기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종이가 있네요. 자, 지금 우주의 크기를, 현재 크기를 말하자고 해볼게요. 근데 이 중심이 처음에 팽창하기 시작했던 점이야.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현재 팽창을 쭉 했다고 했을 때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해봅시다. 대문자 R이라고 해볼까요? 대문자 R 이렇게. 그리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지금 현재 뭐 할 거야? 우주는 지금 계속 팽창하는 중이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 중이니까 이 가장 바깥쪽도 현재 후퇴 속도를 가지고 팽창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대문자 V라고 해봅시다. 이건 뭐야? 현재 우주 가장 바깥쪽이 팽창하는 속도. 얘는 처음에 폭발했던 위치로부터 가장 바깥쪽까지의 거리. 이 되죠? 이것도 뭐로 표현할 수 있어? 허블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V는 H,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한글로 적어보면 얘는 속도, 우퇴 속도는 허블 상수, 이건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거리가 되겠죠. 가장 바깥쪽까지의 거리, 가장 외곽까지의 거리, 가장 외곽의 후퇴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 h 곱하기 거리니까 거리 양쪽에 두 개 나왔네. 거리 지워주면 시간분의 1이 허블 상수가 되고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다시 표현해보면 이때 시간은 h분의 1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치? 이때의 시간이 뭐였을까? 이때의 시간 뭐야? 돼지가 거꾸로 돌아가 보면 가장 처음부터 현재 가장 먼저 출발해 우주가 빅뱅 있을 때 가장 먼저 출발했던 빛들, 가장 먼저 출발했던 우주의 가장 끝까지의 거리였어. 거리가. 그리고 거기서의 속력이었어.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는 거지. 자, 이해가 됩니까? 다시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가정했던 게 뭐였냐면 빅뱅이 처음 일어났을 때 처음 폭발해서 퍼져나간 애들이 있었을 거야. 그게 이제 우주의 가장 가장 끝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끝이 있다면 그때 가장 우주의 끝으로 퍼져나간 그 빛들이 후퇴하고 있는 속도를 후퇴속도 V라고 하고 거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서 뽑은 식이에요. 요 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간이. 이 친구가 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현재 여기를 달리고 있는 그 속력. 이 속력은 뭐에 결정됐을 거야? 네, 우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갔던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속력이죠. 이게. 그래서 이때 이 시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 처음 출발했던 빛이 현재 이 정도 거리를 가고 있어. 그랬을 때 허블 상수의 역수를 취하면 이 친구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찾아와서 우리 볼 수 있는 사이니까 선생님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허블 상수에 대한 의미야 이게. 그래서 허블 상수는 우주의 나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쓸 수 있어.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 우주의 크기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알아. 우주 나이. 그렇죠? 근데 우주는 아무리 빨라봐야 광속 이상으로는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났을 때 여기까지 날아갔을 때 가장 빨리 여기 우주 끝에 도달한 친구는 광속으로 날아간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에다가 광속을 곱해주면 가장 빨리 출발했던 친구, 우주의 가장 끝에 있는 친구들이 날아간 거리가 나오게 되고 이게 뭘 의미해? 이게 우주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럼 우주의 나이가 아까 뭐였어? 우주 나이가 h분의 1이었죠. h분의 1이었으니까 거기다가 광합속을 곱해주면
h분의 c가 우주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허블 상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고 허블 상수의 역수에다가 광속으로 곱한 거 h분의 c가 우주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지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허블 상수의 역수,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다. h분의 1.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우주의 크기다. 이게 h분의 c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 아까 유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정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면 돼요, 선생님을.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 얘기할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돼요. 이 허블의 법칙이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돼요. 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이 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지는 현상, 이게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 무슨 소리다? 그게 우주가 팽창하다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너무 한 문장으로 요약돼 있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짠! 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A, B, C 점 3개가 찍혀 있어. 보이죠? 그럼 A하고 B가 제일 가깝고, 근데 A하고 C가 제일 멀어요. 보면 A하고 B가 제일 가깝고, A하고 C가 제일 멀어. 그 풍선을 쭉 불어주고 있어. 그러면 A, B, C가 모두 다 멀어지고 있죠. 지금 보면 모두 멀어지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A가 B랑 멀어지는 시간하고 A가 C랑 멀어지는 시간하고 B랑 C랑 멀어지는 시간이 모두 뭘 거야? 동일할 거야. 시간은 동일해. T라고 해볼까? T라고. 동일한 시간 동안 풍선을 팽창시켰는데 3cm인 친구는 2배로 커졌더니 6cm가 되었고 모두 다 2배로 늘어나서 다 이렇게 8cm, 10cm로 늘어났어. 근데 늘어난 거리를 봤더니 3cm인 친구는 2배로 늘어났지만 3cm가 더 빨라졌고 더 늘어났고 4cm였던 친구는 2배로 늘어났지만 똑같이 4cm가 늘어났고 5cm인 친구는 2배로 늘어났더니 원래 있던 거리에 똑같은 거리인 5cm가 늘어나게 되었어. 근데 이때 걸린 시간이 모두 뭐하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 늘어나는 동안 이 점들이 멀어지는 속력은 거리가 가까웠던 친구는 가장 속력이 작았고 거리가 멀었던 친구가 속력이 가장 빨랐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하고 속력 사이에 일정하게 이렇게 비율이 존재하려면 다시 속력과 거리 사이에 이렇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려면 그거는 이 풍선이 팽창하는 것처럼 팽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블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건 우주가 팽창을 했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 친구들이 팽창하지 않고 각각의 은하가 서로 따로따로 무질서하게 멀어지는 중이었다면 이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비례하는 이 비율이 존재한다는 게 이렇게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 거지 은하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은하들이 자체적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라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됐나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무질서하게 가면 얘네들이 빨리 팽창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친구들 사이에 속력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모든 은하를 관찰했을 때 모든 은하가 전부 다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다는 건 허블의 법칙에 따라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력이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는 건 어떤 그 안에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A, B, C 은하가 서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떤 규칙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고, 그 말은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게 아니냐라는 과학자들의 생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되길 바라고.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제 국면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허블은 사실은 그냥 우주를 관측하다가 알아내게 된 사실을 학계에 발표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우주가 팽창을 해. 요건 좋네, 요거리. 자,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해왔어.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반대로 테이프를 감아보면 팽창의 반대는 뭐였을까? 수축이겠지. 그죠? 팽창의 반대는 수축이었을 거야. 그래서 오히려 수축해가지고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거야. 그럼 이 점은 우주야, 아니야? 현재 같은 우주는 아니었겠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한 점이었던 우주가 팽창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 자, 이 부분 들어가시면, 자, 그래서 한 점이 폭발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한 점이 플러스 현재 같은 우주가 됐는데, 현재에도 지금 뜨거운 별들도 많고 가스도 많잖아요. 그럼 이 물질들을 한 점에 모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 물질은 매우 뜨거웠겠지. 에너지가 엄청 높았고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은 점이 있었을 거고, 그것이 폭발에 의해서 현재와 같이 퍼져나갔다라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더니 기존의 과학자들이 이 주장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선 쭉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다시 할게요. 다시 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니까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근거가. 그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만 나왔는데 크게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이 자체가 근거야.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과거의 우주의 크기가 어쩌고 저쩌고 빅뱅 우주론의 가정과 잘 들어맞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의 근거예요. 현재의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과거에는 하나의 점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허블의 법칙이 하나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 가변 원소의 비율. 자, 이거는 1학년 때 배워서 알 거예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우주에서 오는 별빛들을 스펙트럼을 해봤더니 이 예측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관측을 성공했어요. 되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우주에서 오는 수많은 별들의 빛들을 전부 다 스펙트럼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랑 헬륨들의 비율들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지.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 누적을 시켜봤더니 우주가 대체적으로 3대1의 비율이 존재하고 있더라. 누가? 수소가 3, 헬륨 1이라고 하는 비율이 존재가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책이 좀 약간 설명이 부족한 책이라. 자, 교재는 수능 완성입니다, 이거. 자,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처음에 온도가 높은 에너지가 엄청 모여있는 점이었어. 온도가 높은데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엄청나게 높은. 그러면 온도가 매우 높으면 어떤 일이 가능하느냐? 온도가 매우 높으면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핵융합이라고. 그런 것처럼 뭔가 뭉쳐질 수 있어요.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질량이라는 건 입자를 의미하는데,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지. 에너지는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지. 하지만 만질 수가 없지.
하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형태를 가지지 않는, 만질 수가 없는 친구들이 질량을 가진, 만질 수가 있는 입자로 바뀔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단 가정이 있지, 온도가 엄청 높아야 돼. 그래서 얘가 팽창하게 되면 어느 시점 이후로는 여기까지는 물질이 생성이 될 거야.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물질이 생성될 수가 없겠지. 그죠? 왜? 온도가 높아야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그 물질이 생성되는 온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팽창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될 거니까, 네, 특정 온도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은 생성이 안 되게 되겠죠. 여기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엄청 빨랐어. 매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확 하고 생겨났고, 이때 멈추었을 때 비율이 수소가 3, 헬륨이 수소는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자, 헬륨이 1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됐을 때 멈췄을 것이다라고, 네, 천체 물리학자들이 계산했어요. 아직 관측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계산해가지고 이미 예측해놨어요. 예측. 근데 예측했던 값과 그 뒤에 과학자들이 천체만원 경우로 별빛을 탐사해가지고 알아낸 관측된 값하고 서로 뭐하더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수소랑 헬륨이 3대 1이라는 것을 예측했어. 계산을 통해 예측했고, 그것이 관측급하고 일치했어. 그러니까 설득력이 갖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맞겠네 라고. 그죠? 요즘에 기상청들을 많이 못 믿는데 그게 왜 그래? 자꾸 기상청에서 예측하는 게 우리 실제 관측되는 값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상청을 잘 못 믿잖아요. 반대로 기상청이 예측을 했는데 다 맞아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야? 기상청을 자꾸 믿겠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는 그 과거에는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천체의 물리학자들이 예측했던 계산이 일치하면 저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네, 이게 미리 예측했기 때문이야. 빅뱅 이론이라는 게 증명되기 전에 이미 예측했고, 그것이 관측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다?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수소랑 헬륨이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매우 높았어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이 빅뱅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얘네 둘밖에 없습니다. 탄소나 수소, 산소나 산소, 질소 이런, 혹은 뭐 철이라든지 이런 수소랑 헬륨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빅뱅 때 만들어진 원소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모두 다 별의 핵에서 핵 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친구 수소랑 헬륨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이후에 나오는 물질들이지, 빅뱅에서는 수소랑 헬륨 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좀 조심해 주세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빅뱅에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탄소이다. 틀린 말이에요. 탄소가 만들어질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다. 엄청 빨리 멈췄어. 그래서 수소랑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질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빨리 팽창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엄청나게 빠른 팽창, 빅뱅이라고 부르게 된다. 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주 팽창의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우주 팽창의 근거는 우주의 배경 복사입니다. 자, 이것도 네,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잘 할 수 있을런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을 또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가 쭉 팽창을 해나가. 그러면 물질이 여기서 생겨나서 멈췄지. 여기가 물질이 멈췄어. 생성이 멈춘 시기야. 됩니까? 보입니까? 네.
그러면 요 이후로 쭉 시간이 흐르는데 한동안 우주가 뿌였대요. 이 뿌연인데? 이건 푼데? 자, 뿌였다. 맞죠? 불투명한 우주란 얘기야. 왜 불투명했냐? 양성자랑 전자들이 서로 따로따로 놀았어. 지금은 양성자가 있으면 그 주위에 전자들이 붙들어져가지고 이 주위를 벗어나지 않고 돌고, 그래서 이 원자랑 원자 사이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사이가 진공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양성자가 전자를 붙들지를 못하고 우주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친구들이 너무 빨리빨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전자랑 양성자가 결합되는 게 아니라 만나게 되면 튕겨나가, 충돌해가지고.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원자가 생성되지 못한 상태, 원자가 생성되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지. 그럼 이 사이를 빛이 지나가게 되면 빛이 쫙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거지. 전자에 부딪히고, 빛이 쫙 지나가다가 양성자에 부딪히고, 또 전자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 놓고 찍지는 못하는 거야. 계속 어디 갈라가면은 전자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양성자 나타나 방해하고, 그래서 빛이 마음대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불투명한 상태. 그래서 세상이 다 하얀, 세상이